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하였고 인문학 관련 약 50권의 책을 집필한 유명한 작가이십니다. 책들을 보면 무슨 법칙이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18가지 법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실존의 인물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론에 적용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예를 들면 스탈린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의 인간의 법칙에 대해서 엮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지요. 예시를 듣고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비이성적 행동의 법칙.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 그런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아테네 번성기의 페리클레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성적 사고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페리클레스가 있을 때 아테네는 번성하였으며 페리클레스 사후 급격하게 쇠퇴를 합니다. 여기서 페리클레스를 대표적인 이성적 인간의 표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요 키워드를 요약해 봅니다. 끊임없이 당신 생각과 의사결정에 침투하는 감정을 살펴보고 자문하라. 오판을 저지르는 원인은 우리의 비이성적 성향이다. 탐욕과 눈먼 돈, 빠른 결과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성향이다. 사람을 하나의 현상처럼 대하라. 식물처럼 가치 판단의 여지가 없는 대상으로 보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한 다음 행동해야 한다. 이성을 사랑하라. 이 밖에 여러 가지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증, 확신, 겉모습, 집단 탓하기, 우월성, 이것은 따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도취의 법칙. 여기서는 몇몇의 자기 도취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홍제 광 유형의 자기 도취자는 스탈린, 과장된 자기 도취자 잔드 베리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기 도취적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기 도취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복력 있는 자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도취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신을 시작해야 한다.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라. 내면의 득백은 최대한 차단하고 상대에게 온전히 주목하라. 인간 본성에서 뿌리 깊은 법칙은 인정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관점이 되어 상대의 세상과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라. 역할놀이의 법칙. 사람들이 보이는 얼굴이 그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도록 철저하게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비언어적 소통이 65% 이상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호불호의 신호, 복종의 신호, 기만의 신호, 또한 인상관리의 기본 기술을 소개합니다. 자, 주요 키워드를 요약해 봅니다. 우리 생존과 성공은 타인과의 소통에 달렸다. 세상이 모두 무대요, 사람은 모두 배우다. 상대가 아무리 노련한 사기꾼이라도 비언어적 신호를 잘 관찰하면 가면을 벗겨낼 수 있다. 비언어적 신호에 통달해라. 메소드 연기를 해라. 듣는 이에게 맞추어라. 첫인상을 잘 만들어라. 강박적 행동의 법칙. 여기서는 휴즈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인물은 강박적 행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 성격으로 인해 불을 얻는 데 실패합니다. 의존에 대해서
어릴 때 형성된 강박으로 인해 업무에 있어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려 하였고 결국 자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경험에 의해 우리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유년기의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성된 어떤 부정적 경험이 무의식 중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파악해야 할 몇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 반항아, 인신공격 유형, 떠벌이, 응석바지, 아청꾼, 구원자 등이 있는데 이들의 성격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같은 패턴을 절대로 한 번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괴롭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다. 관대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압박을 받아도 잘 회복한다. 성격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이런 환경과 가면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파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시간을 두고 관찰했을 때 보이는 상대의 행동이다. 강인함이나 나약함을 판단할 때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라. 당신은 성격을 거슬러 행동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당신의 성격의 약점을 파악하고 실패의 패턴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라.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행동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 취하는 행동 하나는 다음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징후다. 선망의 법칙. 이 장에서는 샤넬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대놓고 유혹하기보다는 그들이 속에 숨어있는 욕망에 대해서 공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또 욕망을 자극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적절한 철수, 욕망의 경쟁 상대, 유도. 잘하고 탐내는 것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억압된 욕망, 채워지지 않는 판타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해라. 당신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새롭고 낯설고 이국적이어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처럼 보여야 한다. 기존의 뻔하디 뻔한 것과 이루는 대조가 사람들에게 선망의 끌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인시안의 법칙.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만족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에 역행하여 길고 깊고 다각적인 사과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존 브런트라는 인물은 이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잘못된 사례를 보여준다. 인간은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문제나 마찰 혹은 어떤 흥분되는 기회를 발견했을 때 한 발 떨어지는 훈련을 해야. 이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중요한 이슈에 직면했을 때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루하루 너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한 해 한 해가 알려준다.